네,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자리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빛, 신성의 목소리가 저를 빌어서 함께 울려 퍼지는 자리가 되리라고 예상합니다. 알렉산더를 떠올리다, 세상의 판을 뒤집은 전략, 그리고 정치와 백신,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치유 명상, 이렇게 큰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알렉산더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저의 그냥 독특한 영적 상상에서 비롯되었어요. 언제나 그렇지만 소설 쓰는 것 같은 거죠. 전 또 영화계 출신이라 이야기 잘 지어냅니다. 그냥 그런 차원에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상상 속의 이야기가 제가 뭔가를 이해해 나가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영감을 줬어요. 저에게는 유리합니다. 저는 유리한 쪽을 택하는 편이라서 이것이 어떤 종교적, 영적, 정치적 신념과 상충되어서 저와 견해를 달리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어쩌겠어요. 이 시국에 저에게 유리한 길을 가겠습니다. 알렉산더를 떠올리게 된 것은 서울에 있을 때 워크숍 주간에 아침에 그 소머셋 조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화면에 CNN 뉴스가 흘러나오는데 월드 워 C, 세계대전 C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코로나 세계대전이란 뜻일 겁니다. 제가 이것은 단순히 바이러스 문제가 아니라 침묵의 세계대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막상 이런 것을 그 미국의 주류 언론에서 표현을 딱 보니까 그때 약간 충격이 오더라고요. 정서적인 충격이. 그래서 들고 있던 치유 일기장을 가지고 일기를 썼어요. 기분 우울합니다. 저는 내킬 때마다 뭐 God, 신에게 아니면 예수님, 부처님 아무 때나 제 마음대로 나한테 유리하게 그때그때 불러가며 이제 기도의 글을 여기에다 쓰는데 이른바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우울합니다. 저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겠어요? 라고 적었습니다. 그날의 일기예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갑자기 물어봐 줘서 고맙다 이래요. 아니 망고의 이제 저의 뇌 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더니 곧 끝날 거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략을 다 팔아치웠다. They sold out all the strategies라는 거예요. 이제 오미크론까지 나갔으면 나가봤자 뭐 변종 이야기니까 새로운 전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것은 팬데믹이고 또한 동시에 사로잡힌 욕망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제가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 위대한 알렉산더다. I am the great Alexander." 그래요. 보통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라 그럽니다. Alexander the Great라고 그러는데 그날의 치유일기 속에서는 위대한 알렉산더, the great Alexander 그러니까 얘기가 좀 달랐죠. 그래서 제가 "그 알렉산더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다." 뭐 그래서 제가 그럼 "듣겠습니다." 이렇게 일기에 적었습니다. 그다음 내용이 정말 황당했어요. 귀신 씨나락을 까먹어도 이렇게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바이러스를 지배하는 자다." 룰이라는 표현을 쓰더구만요. 당신에게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바이러스들은 굉장히 편리한 수단이다. 지구 생태계를 조율하는 전략을 펼치는 데 있어서 내가 사용하기에 매우 편리한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이게 팬데믹인가 플랜데믹인가 라고 제가 물었어요. 자연스러운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재난이냐 아니면 인간의 기획이 개입된 플랜데믹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물론 플랜데믹이다. 그러나 누가 기획했다는 것인가? planned by whom? 누가 기획했는가? 그건 나야, 위대한 알렉산더. 이래요. 그다음 말이 저는 띵 골을 때렸는데 이것이 당신들의 허락, 허용 없이 일어날 수 있는가? permission이라는 표현을 쓰더군요. 우리들의 permission, 허락이 없이 일어날 수 있는가? 지구상의 사람들이 여기에 다 동의를 했는데 그 동기가 사로잡힌 욕망이라는 거예요. 지구인들이 사로잡힌 욕망에 기초해서 여기에 다 동의를 하길래 나도 허락했지. 그래서 전략이라고요? 무슨 전략이요? 그랬더니 세상을 change, 변화시키는 기 위해서 바이러스를 지배하는 거지. To rule the virus. 바이러스를 지배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to change the world. 영어를 자꾸 쓰는 이유는 예전에도 고백했다시피 미국 가서 치유 공부 영어 좀 했더니 자꾸 이렇습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어떻게 세상을 바꿔요?" 라고 물었더니 "그건 네 쪽 일이지. 어떤 방향으로 네가 몸담고 있니?" 이렇게 저에게 물어요. "너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지. 마케도니아 시절에 내가 했듯이." 이때 제가 큰 충격을 받았는데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세상을 바꾼다라고 change라고 할 때 저는 이 change라는 단어 안에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바꾼다가 들어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아니죠. change는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일단. 세상의 판을 흔들어 놔, 바이러스가. 그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건데 제가 여기서 착각을 해 가지고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갈 건데요?"라고 물었더니 "그걸 나한테 왜 묻니? 그건 당신들한테 달렸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연달아 멘붕이 왔어요. 그날 워크숍 앞두고 새벽에 식사하다가 그래서 '이거 어떻게 그다음에 이어가나.'라고 하다가 옛날에 책 읽던 습관이 있으니까 막 구글, 위키피디아를 부랴부랴 뒤지면서 생각을 정리했어요. 알렉산더가 누군가부터 찾아봤습니다. BC 4세기의 인물이에요. 지금부터 2500~600년 전 인물인 거죠. 마케도니아의 왕자였습니다. 그리스 시절에 그리스는 도시국가 체제였고 가장 큰 중요한 도시는 아테네,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게 스파르타, 미케네 정도인데 마케도니아 하니까 그리스 변방의 도시국가의 왕자였지요. 아테네와 마케도니아는 처지가 다른데 아테네는 당대 문명의 중심 도시 아니었습니까? 아테네의 철학과 그 문화의 모든 것들이 현대 서구 사회의 기초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저 변방에 16살짜리 왕자를 누가 가르쳤냐? 아리스토텔레스. 놀랍죠? 아테네의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왜 그 마케도니아까지 가 가지고 16살의 그 어린 왕자를 가르쳤을까요? 이분도 당연히 BC 4세기죠. 아테네에서 기초한 그 그리스 문화의 모든 것을 헬레니즘이라 그러죠. 그리고 핵심이 아테네였기 때문에 아테네 문화라고도 좁은 의미에서 부르는 것 같아요. 이 헬레니즘의 대변자이자 계승자였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의 스승이었습니다, 소년 시절에. 그리고 그는 20살에 왕이 되어서 한 일이라고는 10년간 전쟁만 했어요. 전쟁을 하다가 10년간 때려 부셔 놓고 본인은 죽었어요.
그런데 10년간 정복한 국가의 영토가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제국이었다는 거죠. 유럽은 물론이고 아프리카, 아시아, 심지어 인도 쪽까지 그 국경이 왔다고 하니까 그 당시 BC 4세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도의 전투력을 발휘했던 것이죠. 그리고 죽었어요. 자, 그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대대적인 문화 융합, 하이브리드가 일어났습니다. 그 아시아 쪽에 있던 강력한 대제국이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아시아 인도까지 와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리스 아테네의 헬레니즘 문화와 현지 문화가 사후 200~300 년에 걸쳐서 융합이 시작됐습니다. 거대한 융합, 하이브리드를 만드는 하이브리다이즈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이것이 유럽과 아시아 역사 전체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그것이 서구 문명의 기초가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 지구 문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대표적으로 그레코 부디즘이 있습니다. 그레코, 그리스식 불교라는 이야기인데 인도를 새로운 헬레니즘적 형태로 진화를 했는데 맨 윗줄에 보시면 그리스와 페르시안 문화가 대대적인 그 커다란 땅에서 융합이 되었고 그리스적 불교, 그레코 부디즘은 인도 때문이에요. 인도 왕국을 무너뜨려 버렸는데 이 그리스에서 너무 머니까 알렉산더 사후에 거기까지 통치력이 미치지 못해서 권력 공백이 생겼는데 그때 새로운 왕조가 등장합니다. 찬드라구프타라는 신분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이 강력한 새 왕조를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인도 사회 입장에서는 낡은 질서가 한번 뒤집힌 결과를 낳았고 그때가 이미 석가모니 탄생 이후이기 때문에 불교를 그리스 문화와 혼합을 해서 이것이 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레코 부디즘 왕조가 되어서 이 왕조가 한 일이 불교 포교사를 전 세계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 문화가 영향을 미치는 유럽과 아시아 지역은 물론이고 이 중국, 스리랑카 이쪽으로 보내니까 중국으로 전달된 달마가 왜 동쪽으로 갔을까요? 그 영향을 한국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면 아테네 문화가 한국까지도 나비 한 마리가 태평양까지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헬레니즘적 유대교가 탄생했고 로마 제국의 원동력이 되었고 15세기 비잔틴 제국에까지 영향을 미쳤으니 현대 서양 문명 전체의 기반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 왕조, 인도 그리크 문화에서는 이때 이제 불교 발전의 초기 단계니까 불상이나 보살상 또는 부다의 개념, 보살, 보디사트바의 개념이 그리스의 그 신성한 영웅의 이미지나 개념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보시는 이 조각상을 보시면 이게 인도의 그 불상인데 얼굴이나 여러 가지 컨셉들이 이거보다 훨씬 더 그리스적인 그런 색깔을 띠는 것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보디사트바 개념이 이 영웅에서 왔다고 하고요. 실크로드를 통해서 엄청난 그 물류와 정보가 교환이 되었고 박트리아 왕조가 있습니다. 그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스탄, 파키스탄 현대 요 지역의 박트리아 왕조가 그리스적인 헬레니즘 문화와 결합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레코 박트리안 문화가 중앙아시아에 있었습니다. 서아시아, 남아시아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이런 그 헬레니즘 문화가 넓게 퍼지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의 영향을 한마디로 말하면 팬 헬레니스틱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헬레니즘적인 앞에 팬이 붙는 거예요. PAN, 팬. 팬데믹 할 때의 팬과 똑같습니다. 범, 두루 이런 얘기죠. 팬데믹은 전염병 바이러스가 두루 알렉산더가 한 일은 팬 헬레니스틱 프로젝트, 헬레니즘 문화를 두루 펼치는 프로젝트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알렉산더의 이름을 딴 거점 도시들이 20개 이상 건설되었다고요. 그중에 상당수가 현재까지도 중요한 도시들로 남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알렉산드리아죠. 이집트에 있었던 어마무시한 세계 최대 대도서관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대의 학문, 과학, 영성, 지식의 중심지가 되었던 거죠, 알렉산드리아가.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에세네 사람들, 예수 당대 에세네 사람들도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공부하고 오는 걸 당연시했고요. 그래서 이런 거점 도시들이 아테네식 모델을 전 세계에 심어주는 샘플, 모델 역할을 한 거죠. 타운을, 도시를 어떻게 건설하느냐, 교육 어떻게 하느냐, 지역 정부 어떻게 조직화하느냐, 또 예술 사조까지.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이 팬헬레니스틱 프로젝트는 왜 일어났을까? 아테네의 철학자들은 누구였을까? 제가 예전에 철학 강좌에서 스토아 학파를 다룬 적이 있는데 아테네에서 시작된 제노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철학 사조인데 그것이 그리스 로마의 지배층을 지배했던 철학 사조입니다. 그들의 표현을 보면 아테네인들이 생각했던 철학은 깨달음이라고 바꿔도 상관이 없겠더라고요. 우리 스승 소크라테스라면 이럴 때는 어떻게 했을까라고 할 때 소크라테스를 떠올리는 그들의 마음이 우리 주 예수님이라면, 우리 부처님이라면, 성모님이라면, 관음보살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묻는데 그 해법이 되게 치유적이에요. 감정을 치유하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저의 결론이 이들에게 철학이란 깨달음이다. 철학자란 깨달은 영성가를 지칭한다라고 저는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랬다면 영성을 기반으로 당대 최고의 문명을 건설한 아테네인들 그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마케도니아 알렉산더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뭐였을까? 자신들이 이룩한 영성을 기초로 한 문명을 세계화시키는 거였다. 라고 저는 상상하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저의 상상입니다. 저의 가설입니다. 영성계에 유가라는 용어가 있어요. YUGA. 유가는 하나의 그 단위, 시간의 단위인데 2600년이라고 그래요. 아테네에서 현재까지 2600년의 한 유가가 지났습니다. 서양 영성가들 또 인도의 영성가들께서 이제 새로운 유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더군요. 지난 한 유가를 주도해온 영적 문명, 아테네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확산된 영적 문명, 그것을 퍼뜨리는 게 알렉산더의 정복 전쟁이었다. 저는 알렉산더를 뭐 고전적인 영웅이지 그러나 전쟁광 아니야. 철딱선이 없는 게 힘은 세가지고 어린 게 뭐 이 정도의 지식밖에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한 일은 10년 동안 내내 때려부시고 죽은 일이지만 그 전쟁의 후폭풍을 살아있는 지구인들이 어떻게 했는가입니다. 이게 그날 제가 알렉산더에 대한 영적 상상 혹은 채널링을 통해서 받은 영감이에요. 바이러스 지금 3년째죠. 모르죠. 더 지속될지 끝날지. 설마 10년은 가겠나 싶은데 어쨌든 알렉산더의 정복전쟁 못지않은 침묵의 세계대전이죠. 그 이후가 어떨까? 자, 이 바이러스를 자연이 만들었을까? 자연 발생적인 것일까요? 어떤 분들의 주장처럼 음모일까요? 상관이 있나요? 그 바이러스를 음모적으로 설계한 사람의 뜻대로 향후 10년, 100년, 200년, 2600년이 흘러갈까요? 우리는 넋놓고 삽니까? 모르겠어요.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뭐 죽는 거죠. 뭐 별 수 있겠나요? 제가 바이러스에 뭐 어떤 영향을 받을지 알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재난과 상처 속에서 계속 선택할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할 거냐.